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하자 새로운 근로체계를 갖춰야 하는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이코스와 근로 등 관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한 갑당 594원의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틈새 공략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국회 환노위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한 이후 근로시간 준수 특례업종까지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유예기간 등 세부 쟁점에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시퇴근 등을 독려하며 법 개정 이후를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삼성물산 본사. 오후 5시가 되자 사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온타임데이로 정시퇴근을 적극 권장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17시 10분부터 사무실 전체 소등이 됩니다. 직원 식당에서는 석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이 다소 이른 오후 5시에 사내 방송을 통해 임직원들의 퇴근을 건의한 것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근로시간 주당 52시간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물산은 실제 오후 5시 10분이 되자 각 사무실을 소등하고 잔업을 하고 있는 임직원의 이유를 확인하는 등 정시 퇴근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더욱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법 제도적 개선과 함께 불필요한 대기성 야근 등이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문화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9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킨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국회 환노위는 최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준수 특례 업종을 과거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 1961년 도입된 특례 업종 26개의 범위가 지나치게 커 실효성 논란이 일자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2012년 특례 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지만 법 개정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기업들도 초기상이 걸렸습니다.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10개의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52시간 근로 체제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관련형 전자담배에 세금이 올라갑니다.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못해 조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해성이 낮아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 처음 출시된 신형 전자담배. 액상형 니코틴을 넣던 기존의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 담배와 모양이 같은 고체형 스틱을 꽂았습니다. 냄새가 덜 나고 기존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애연가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자 세금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잎이 들어가므로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일반 담배는 한 갑당 세금이 3,323원인 반면 관련형 전자담배는 한 갑당 1,739.6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늘수록 세수 공백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관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한 갑당 594원의 개소세를 매기도록 합의한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위해가 덜하다는데 세금을 똑같이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역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기존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은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 초 정부로 의송돼 세금 부과가 시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인터넷 은행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면에는 고령자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이 틈을 비집고 어르신 모시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낮은 대출금리와 간편함을 무기로 등장한 인터넷 은행. 특히 카카오뱅크 출범 후 빠르게 고객을 흡수하고 있지만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카카오뱅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 첫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개설된 계좌 187만 6,495건 가운데 60세 이상 계좌는 전체의 약 1.6%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틈타 시중은행들은 60대 이상 고령층 잡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을 위해 전용 상담 창구나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선 겁니다. 신한은행은 기존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상담 창구를 장애인까지 확대해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마음맞춤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최초로 고령자 고객 전용 모바일 앱 미래설계포유도 출시했습니다. 기존 모바일 앱보다 큰 글씨와 간단한 화면으로 쉽게 계좌 조회나 이체를 할 수 있게 했고 쓰는 단어도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구성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고령자 고객에 특화된 모바일 뱅킹 골든라이프 뱅킹을 운영 중입니다. 역시 이용도가 높은 조회, 이체 메뉴를 전면에 배치하고 화면 글씨체도 보기 편하게 키웠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KB 골든라이프를 친구로 설정하면 건강식당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KB하나은행 역시 전국 820개 점포에 어르신 금융상담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소비자보호본부 내 고령자 전담 부서를 설치해 관련 정책도 마련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업 진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높은 진입 장벽이 금융회사들의 과점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탓에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앞으로 금융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진입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업계와 학계가 모두 참여한 태스크포스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격주로 모여 연말까지 세부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개편 논의의 핵심은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금융업 진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신규 진입이 활발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습니다. 진입 장벽을 낮춰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의 혁신적 서비스에 자극받은 기존 은행권의 긍정적 변화가 진입규제 완화가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첫 회의에서는 크게 4가지 진입규제 개편 추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그간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했던 신규 진입 정책을 앞으로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신규 진입이 필요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 업권별로 큰 차이가 있는 인가 단위를 조정해 진입 장벽의 높이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 인가 요건은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인가 과정을 금융회사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들이 하나둘씩 실제 정책이 되면서 상장 기업들의 주가에 주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 종목 등 수혜를 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최저시급 인상과 부동산 대책 등으로 전망이 어두워진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기조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익이 하락할 종목은 어떤 것인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증권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정책 덕을 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리더십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을 돌파했고 연일 최고가 행진을 보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선임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자 SK, LG, 두산 등 지주사 종목이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SK의 주가는 지난 4월 22만 원대였지만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28만 원대로 치솟아 신고가를 기록했고 오늘은 1.13% 오른 26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두산도 4월에는 9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6월에는 13만 원을 넘었고 현재도 12만 5천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도 연초 부진했던 제약바이오 종목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건보 정책의 주요 내용은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급여화해 건강보험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료시장의 규모가 커져서 제약업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4차 산업 관련 종목들도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문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4차 산업 관련주의 상승세는 삼성전자 등 IT 주도주의 강세가 이끈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의 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한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정보다 빠른 9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을 민감에서 뽑아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예상보다 빠르게 설립되면 곧 있을 평창올림픽에서 5G, 사물인터넷, 첨단주행 지원기술 등 4차 산업 관련 신기술이 시범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고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주가도 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네트워크 장비, 전기차 등의 이슈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고 나아가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네, 이렇게 수혜를 본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새 정부 들어서 전망이 어두워지거나 손해를 본 종목들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선 새로 발표된 세법 개정안으로 주가가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는 법인세 과표 기준에서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안이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8년에 각각 약 1조 9천억 원, 4,800억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IT주의 경우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이 가시화되면 증세 충격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세법 개정안과 같은 날 공개된 파리부동산 대책은 건설 관련주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리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 지역으로까지 중복 지정되면서 건설주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첫 투기 지역 분양인 공덕 SK 리더스뷰가 경쟁률 34대 1로 청약에 성공하는 등 청약 실적이 좋고 대형 건설 업체들의 경우 해외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어 건설주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지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일시적인 하락에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정책 기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나빠진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유통, 편의점, 통신, 유틸리티 등의 종목은 문정부 정책으로 내년 이익 하락이 예상되면서 전망도 어두워졌습니다. 먼저 유통 편의점주의 경우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최저임금 1만 원 기조의 영향으로 실적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공약이 구체화되면서 통신주에 대한 전망도 악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물론 65세 이상 저소득층 요금 감면,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구체화될 경우 실적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물, 가스 등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 성격이 강한 업종을 말하는 유틸리티 종목의 경우 탈원전 정책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앞으로도 규제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네, 새 정부 들어 희비가 갈리고 있는 증권시장에 대해 김서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일괄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가 40%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 규정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기존 감독 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 DTI가 40%로 적용됐지만 내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또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한 건에서 세대당 한 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투기지역에서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에 특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과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또 차상위 계층 아동은 본인 부담금이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에서 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집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도 인하됩니다. 소득 1분위는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소득 2에서 3분위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소득 4에서 5분위는 연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은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살충제 달걀 파문의 주범으로 지목된 밀집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친환경 인증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복지형 농장을 30%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내년부터 신규 농가는 유럽 기준에 맞춰 한 마리당 적정 사육 면적이 0.075제곱미터씩 되도록 하겠다면서 유럽식 케이지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서 혼다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제시한 2020년까지 세계 친환경차 시장 판매 2위 목표를 계획보다 3년여 앞당겨 달성한 겁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상반기 모두 10만 2,480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해 불과 6개월 만에 작년 전체 판매량인 10만 7,822대와 맞먹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차종별 판매 증가율은 전기차가 15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6.4%, 하이브리드차 123.7% 순이었습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미래 시장 트렌드와 고객 수요를 적극 반영해 최고의 상품성을 갖춘 친환경차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상장 후 수익률이 다른 경로로 상장한 업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 23곳의 코스닥 상장 후 1년간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은 24.9%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코스닥으로 바로 진입한 신규 상장 기업 234개사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합병 상장 기업 44개사의 초과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중간값은 515억 원으로 신규 상장 기업이나 스펙 합병 상장 기업보다 작았습니다. 이전 상장 기업이 규모는 작아도 수익률은 월등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넥스 시장은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스닥 이전 상장이 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8%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도 북핵 위험으로 8.4% 감소했고 동남아 관광객도 베트남 관광객을 빼고는 모두 작년 동기보다 줄었습니다. 폭염과 비, 병해충 피해로 지난 21일 기준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평균 6,535원으로 한 달 전보다 2,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적상추와 무, 양파 등 주요 작물들의 가격도 한 달 전보다 올랐지만 흉작으로 출할 물량이 없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살충제 달걀을 무조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살충제 달걀을 오랜 기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며 만성 독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갚아야 할 빚이 소득보다 많은 채무자가 118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돈을 쉽게 빌려 주택 마련 등에 사용한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이나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도 구름 많겠고 전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고 국지적으로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목이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절기지만 특히나 남부지방이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이나 덥겠고 중부 역시 서울 28도, 청주는 32도로 다소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제13호 태풍 하토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기 때문에 습도까지 높아 불쾌감도 심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는 소나기가 오겠고 벼락과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는 소나기 소식 없지만 낮 기온 강릉 31도 등으로 역시 높겠습니다. 남부도 소나기가 오겠고 한낮에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와 전북, 경북으로 비가 오겠고 대부분 금요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